자, 귀엽고 반가우시다. 내 인연 어디 감히 신을 빙자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해? 그런 사람은 무당도 아니야? 원래 전에는 내 목숨을 돈으로 사라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먹는다 소리가 나온다 소리지.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 아니야. 돈 버리고 빨리 명사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구나. 그때는 저도 뭐가 다시였는지. 저 하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본 게 좀 죽고 싶더라고. 경미 씨는 지난해 무당이 됐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 믿었던 길. 하지만 신을 받아들인 뒤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스승무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하셨어요? 왜 그런 나쁜 짓을 하셨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너 좋게 말할게.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이거 안으로 넘겨. 왜 나를 신굿을 내려서 너 왜 그런 가짜라고 나를 안 알고 싶다고 나나? 정말 야! 왜 나를! 자기 왜 우리 가정을 왜 안 시켜! 이런 신고해. 아니 그러니까 고소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심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도의적인 저희는 잘못한 거 없어요. 네. 그는 무당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도 이 진실은 밝혀야겠어요. 돈도 돌려받고 싶고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요, 솔직히.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미 씨.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말부터 이상하게 큰 도둑 당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돈도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이제 꼬이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오면서 식당의 타격이 컸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앞길은 막막하고 도움받을 곳 하나 없던 그때 경미 씨의 눈에 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지아텍. 맞아요. 한국에서 온 무당이 한 달간 점을 봐준다는 내용.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호텔이더라고요. 문을 여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20년 전에 하와이에서 알던 동생인 거예요. 지인이었기에 더 믿음이 갔다는 경미 씨. 그간의 일들을 무당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변했니? 왜 이렇게 사니?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죽을 맛이다. 이랬더니 너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런데 그가 들려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경미 씨 때문이란 겁니다. 저를 보더니 네 신랑 숟가락 엎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네 몸에 신이 들어와 있는데 네가 그걸 몰라고 니네 집에 이렇게 풍파했고 니네 가정을 다 쓸어버리는 거라고. 네 신랑이 내년에 죽고 너희가 간 3개를 짜져 있는 상황이래요. 죽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네가 안 받으면 네 딸 9살, 그때 9살이었으니까 네 딸이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솔직히 막 놀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경비 5만 불 보내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신고서부터 내가 너는 살려주마 이러면서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3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내림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싼 비용. 전 재산으로도 부족해 대출로 돈을 마련했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해 돈을 무당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액수가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령의 뜻이라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바뀐 건 이상하지 않냐. 우리 언니도 그러고 그 사기 아니냐. 저는 오히려 막 식구들을 설득했죠. 근데 왜 나를 걔가 저기 하겠어. 친구니까 나를 살리려고 그런다고. 그 말이 지금 맞지 않냐. 난 몇 년 동안 진짜 되는 일 없이 너무 힘들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 1억 원을 들여 무당이 되기 위한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두를 타는 비용 1억 원도 추가됐습니다. 당시 의식이 치러졌던 굿당.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냥 방울하고 부채 들고 높게만 뛰라고 그랬어요. 신들리면 높게 뛴다고. 그래서 막 높게 뛰었죠. 뭐. 근데 선녀 나오면 선녀춤 추라고 그래서 뭐 선녀춤 추고, 동자 나오면 애기같이 추라고 그래서 제가 막 귀엽게 추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내림굿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운을 느끼지 못했다는 경미 씨.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춤을 추고 나면 법사님께서 누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계백장군이 왔다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방울을 어디다 숨겨놓으면 이 신들린 사람들은 찾아낸대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내 치마 속에 숨겨놓을 테니까 신들린 것처럼 와서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내가 신을 잘 내렸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시 내림굿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날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는 제보자. 그의 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왔어. 이제 한국말 잘 못 알아듣고 하는데 선생이라는 사람 앉아서 그야말로 감만 치르고 그냥 술만 마시고 신이 이렇게 왔으니 무조건 받아내려라. 네가 그래야지 살 길이다. 오지도 않은 신을 갖다가 무조건 받아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내림굿 이후에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경미 씨. 미국으로 돌아가 점집을 차린 후에야 무당을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당은 반사기꾼이 안 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들어온 사람은 그날로 후려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이 사람이 안 돼서 인정을 받으면 어차피 그것들은 딴 집 가서 못하니까 무조건 후려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소름을 끼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힘들어서 보러 온 사람들인데. 그러고 나니까 딱 제 상황이 생각나는 거야. 아, 얘가 나한테도 그랬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은 건 빚더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제라도 내림굿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는 경미 씨. 여보세요? 가짜 신고 단 것 돈 돌려내라. 네 책임지고. 야, 내 말 잘 들어. 너 가짜 무당 맞아? 맞아? 왜? 너 말만 안 터졌는데 나한테 몰라. 너 가짜 신내려 했잖아. 야, 이 X야. 네가 나한테 감히 있냐? 너 살기 힘들어서 죽기까지 가는 사람을 가지고 놀아. 경미 씨는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무당 또한 법으로 해결하자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 무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할 텐데. 자, 이 아이에 내가 신굿을 했어요. 했는데 이 아이가 말문이 안 터졌어. 내림굿 하고 나서도 말문이 안 터지면 전국 팔지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미국을 돌아가야 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3월달이나 봄에나 와서 말문을 다시 피우도록 해보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얘는 지금 나한테 가짜 무당이라도 그거 갖고 자꾸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짜 무당 맞죠, 현재. 얘가 지금 진짜 무당 아니잖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부터 국값을 1억 원을 요구하신 건 아니고 저는 높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원래가 그 우리 한국의 그 내림꾼 자체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 금액은 다 달라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정도로 왜? 나는 이 아이 때문에 거의 2달을 가까이 나는 손님도 못 보고 이 아이한테 매달려 다녔던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 2달 동안 손님을 안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보셨어요? 1억 원도 부족했다는 무당의 주장. 과연 무속업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경미 씨가 받은 내림굿의 견적은 얼마나 될지 물었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정말 또 양심적으로 했으면 3천만 원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다이가 7단으로 해서 이렇게 싸거든 보통. 5단 다이잖아 이게. 3천만 원에 이렇게 상 안 치거든. 굿비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한 10명 들어가고 이렇게 작두를 타고 한다 그러면 거의 한 2천에서 3천. 그 3천도 사실 과해요 조금. 자식에 대한 어떤 누가 죽는다, 남편이 죽는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 심리 상태가 좀 강하거나 이런 사람 같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측정을 한 거죠. 높은 그분이 오셔서 내림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란 말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부모가 안 받았다고 해서 딸한테 넘어간다 네.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이거 신을 안 받거나 뭐 구슬 안 하면 누가 죽는다. 신이 그거를 이야기할 리가 없는 거예요. 신은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누굴 죽이고 가면서까지 그렇게 꼭 해야 하는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공포심을 자극하며 내림굿을 강요하는 일부 무속인들의 행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현정 씨도 평소 가깝게 지내던 무당에게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위한 한국이에요? 신내림 받기 위한 한복이라고 해가지고 치수 재면서 맞춘 한복이 이거예요. 제가 여름쯤에 알 수 없는 고열과 뭐 이제 내 발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 갔다가 이제 뭐 태어난 경우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신병으로 앓은 거다. 그래서 너 신내림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일단 이건 어떻게든 너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2,500만 원을 줬고 세 아이의 엄마인 그가 무속인이 된다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내림을 거부하면 아이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무당의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둘째가 새벽에 진짜 그냥 이유 없이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언니한테도 저희 애가 혹시라도 보는 게 아니냐 좀 무섭다 그래서 봐줬는데 근데 네가 빨리 내림 받아야 될 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음이 급하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내림 비용을 드렸던 것 같죠. 운영하는 가게 사정이 어려워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현정 씨. 대출로 굿값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에게 돈을 입금하자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는 친엄마랑 뭐 한 3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너를 무당으로 만들면 자기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케이스가 돼서 그냥 신내림 받지 않고 너의 그런 신 가문을 조금 눌러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의 뜻에 따라 돈을 보관해야 한다며 현정 씨의 환불 요구를 회피했다는 무당. 내림굿 비용을 일부만 돌려줬다고 합니다. 신을 빙자해 사람들을 속이고 내림굿을 권하는 무속 행태. 과연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무속인의 영업 행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봐도 되나요? 마음에 눈물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 눈물과 슬픔. 꿈도 좀 꾸고 그래? 그것 때문에 사실 왔는데. 그지만 꿈 많이 꾸고 몸이 무거워요.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아요. 일 때문 아니고요? 다른 일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하자 제작진에게 신기가 있다고 말하는 무당. 서둘러 구술해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죄송한데 뭘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신기운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본인 알지 않아요? 난 본인 안다고 생각하는데 속된 말로 뭐 무당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구술해야 돼요 무조건. 그거는 얼마예요? 제일 싼 걸로 불러줄게요. 제일 싼 걸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걸로 1,000만 원. 1,000만 원. 조상에 내가 무슨 또 다른 점집에서도 무당은 제작진을 다그쳤습니다. 근데 벌써 보면 눈에도 수익비가 확 꼈어. 뭔가요? 300에 하느냐 400에 하느냐 결정을 지어야 돼요. 당장은 좀 어렵고 다음 달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카드로 하셔도 돼요. 우리는 무속 사기를 고발하는 한 블로그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내림꾼 남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준다고 해도 안 받았는데. 옛날에는 신굿을 해주거나 제자를 받을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옛날에는 신굿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질 않았고 이게 가르치는 게 힘드니까. 요즘에는 무당들은 그게 꽁돈이니까 그냥 신굿을 마구잡이로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근데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고 굿값을 더 비싸게 불러요. 왜냐하면 본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안 할 사람한테도 계속 굿을 권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신과 사람을 잇는 중개자를 뜻하는 무당. 주로 내림굿이라 불리는 통과 의례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는데요. 하지만 무당이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무속인 단체에 등록된 회원 수는 약 30만 명, 일각에선 100만 명까지도 추산하는데요. 내림굿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무분별하게 무당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조차 최근의 급증 추세를 우려합니다. 왜 30만이고 100만이고 하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냥 자청해서 무당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신령님이 내려오신 분들은 하늘님이 무서워서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무당과 그렇지 않은 무당을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입소문을 통해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속에 관심을 두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SNS 등의 무속 관련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영험함을 과시하는 미디어 속 무당들. 과연 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고심 끝에 제작진을 만난 미나 씨. 무속 콘텐츠의 제작 과정을 알고 난 후 어렵게 내부 고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당 되기 전에 꿈이 원래 배우였어가지고 취미로 가끔씩 그 재연 배우만 하게 됐어요. 거기 그 실장님이 가서 그냥 전 보는 거 간단한 영상이니까 찍고 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살해자라고 나오는 것들을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건데 보시는 시청자들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아시더라고요. 소위 일반인 살해자가 무당에게 고민을 상담받는 인기 유튜브 콘텐츠. 알고 보니 대본에 의한 연출이었다는 겁니다. 한 4-5명 정도 그 당일에 촬영하는 배우들이 있는 카톡방에 초대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시놉시스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리고 몇 시에 의상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촬영 준비는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배우들에게 안내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된 채팅방. 이곳에서 담당 PD가 직접 연출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촬영 전에는 리허설도 이뤄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주문하며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 대본을 조율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풍파가 있어가지고 대본이야. 맞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오빠가 죽었잖아요. 네. 아니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걸로? 엄마 그냥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 안 되죠. 돌아가신 거는 상관 어떻게 이유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몇 살로 할까요? 31, 둘로 하시고. 배우들의 연기뿐 아니라 무당의 연기 또한 담당 PD가 직접 지도했다고 합니다. 나 우리 지원이가 부동산에 짓고 싶고 미칠 것 같고 이 원인이 뭘까? 그 아빠 때문에 오빠 때문에 우리 다시 있어야 되니까 뭔가 어쨌든 이 마음을 읽었어. 내 감정 다시 가볼게. 그냥 찾아오겠어. 우리는 시놉시스도 입수했습니다. 꽤나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살해자의 사연. 이를 토대로 만든 콘텐츠가 실제 유튜브로 방송됐습니다. 1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19살 때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끈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지 그것도 답답하고 그냥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콘텐츠들은 실제 상황임을 강조할 뿐 재연을 알리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당 영상에 출연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엇갈린 만남. 전화로 방송 내용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그 유튜브에 예전에 재현 배우랑 혹시 같이 콘텐츠를 찍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어요. 보시면 연출된 상황인지 보이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지금 유튜브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네네. 무당바닥에 소문이 잦아요. 저는 연기 안 하기로.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업체의 입장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거부하며 추정 60분의 취재 시도가 업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방식의 콘텐츠 제작이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방송이나 광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그걸 못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당들이 돈을 주고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 그리고 일부 제작사들이 이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 이제 전화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촬영하자 이러고 전화가 오지. 그 끝나고 네. 갑자기 시청률이 빵 떴잖아. 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얼마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 근데 그 PD가 너무 웃긴 게 이거 한 5회만 나가면 1억이잖아. 그리고 나면 그 본전 금방 뽑아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여러 엔터들이 있거든요. 뭐 TV라든지 뭐 다양한 엔터 채널이 뭐 한 수십 개, 한 10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중에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그냥 막 뿌려요. 주변 무속인 선생님들한테. 한데. 실력과 명성을 확인해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만 내면 누구나 용한 무당으로 만들어준다는 무속 콘텐츠 세계.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럼 무속인 입장에서는 큰 돈을 주고 나갔어요. 보통은 6회에서 한 10회 정도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뽑으려고 손님들한테 또 과도한 굿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무당들은 유튜브를 통해 인지도를 쌓고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무속인에 대한 환상.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한 무속인에게서 벗어났다는 은주 씨.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기 전에 매일 먹고 있어요. 우울증이랑 불안감 같은 거 좀 가라앉혀 주니까. 약사였던 은주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여유를 즐겼던 삶. 하지만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난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상대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죄책감에 긴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그 사건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전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게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철학이나 영성 이런 것도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무속까지 좀 포함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알고리즘 추천에 따라 무속 콘텐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무속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화면 속 모습에서 강한 신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도 아니고 신계의 어떤 존재였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영상에서는 젊은 애가 뭘 이렇게 보려고 하냐고 그래서 오히려 타 이름에서 보내는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방송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해당 무속인을 찾아 힘든 마음을 털어놓은 은주 씨. 그 또한 각별하게 은주 씨를 챙기며 자주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나중에는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고 너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은 만큼 너가 크게 될 사람이고 하니까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이모 옆에 와서 약국도 하고 그때 저 그 사람한테 너무 빠져갖고 이런 거를 어떤 인생의 어떤 기회라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까지 놓고 가고 그래서 돈을 보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보냈어요. 그걸 4억 5천을. 무당의 말만 믿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새 삶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정착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예요. 여기가 약국 자리예요. 이 자리? 네. 그때 제약회사 직원분께서 이상하다고 여기 약국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약국하냐고 자꾸 계속 얘기하셨어요. 맞은편에 병원이 있긴 한데 저기는 이미 약국이 하나 있었거든요. 약국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던 위치. 게다가 4억여 원을 이미 건넸음에도 무속인은 은주 씨에게 대출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무려 4억 원. 약사 대출의 최대 한도였습니다. 약국하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아냐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약국하는데 쓰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다 자기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국회의원이 되게 해줄 테니 재반 비용을 입금하라며 무속인의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반 사이 갖은 명목으로 무속인이 편취해간 금액이 17억여 원에 달했다고 은주 씨는 주장합니다. CCTV를 통해 이뤄진 실시간 감시와 통제. 무당에게 제대로 된 항변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전화하셨어요? 근데 이거 네 지금 카메라 손댔나 혹시? 카메라요? 아니 어저껜가 뭐 잘못 건드려갖고 비밀번호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손댔어? 왜 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너 자꾸 카메라 손댈래? 항상 누구랑 친해지는 걸 원하지 않을 그의 실제 모습은 방송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겁니다. 계속 저한테는 이게 나중에는 부탁도 아니고 거의 명령으로 해서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없고 그 사람 주변 사람만 제 옆에 있으면서 이제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게 됐구나. 그냥 나 여기서 죽거나 그냥 망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갑니다. 해당 점집에 손님으로 갔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됐다는 순자 씨. 그 또한 투자금 1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자꾸 요구하더라고요. 투자하면 뭐야 한 달에 180만 원씩 준다 하니까 그래서 1억 2천인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준다 해도 주지도 않고. 10년 넘게 모은 돈.
유튜브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였기에 무속인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어디 의심은 안 했지요. 그때 당시 거래된 중소기업이라 했어요. 유튜브 보고서 오는 거지 사람들이 전국구로 와서 하여튼 그 돈 다 어쨌는지 몰라.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지옥. 소비자들을 울리는 무속 비즈니스, 무속업계의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무당들은 광고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엉터리로 막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로 이런 데서 불량한 방법으로 돈만 받고 막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광고비는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고 비싼 점사비가 오히려 영업함의 척도로도 이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미디어를 이용해 이름을 알리고 직업적 권위를 악용하는 일부 무속인들. AI가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지만 무속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는데요. 지난 10년간 무속 관련 범죄로 기소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점집을 찾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출과 투자 사기, 심지어는 도를 넘어선 기도 행위 유도 및 횡령 등이 무속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었는데요. 특히 취업과 연애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은 무속 사기의 쉬운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MZ세대를 노린 신종 무속 행위도 등장했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재회할 수 있다며 불안한 청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무속에 의지하게 됐다는 윤성 씨. 갑작스러운 이별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성격 자체도 활발했었고 잘 웃기도 했었거든요. 결혼 생각도 있었고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많이 뭐 보고 싶고 연락을 아예 안 받고. 그리움에 지쳐가던 그때 소위 재회 점사를 알게 됐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무속 행위. 검색을 통해 가장 이름난 재회 전문 점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성공 사례 뭐 3,000건, 4,000건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 그런 거 보고 혹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시정 사진은 거의 다 내려가. 당시만 해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윤성 씨. 무속인이 요구하는 대로 치성, 즉 신에게 제물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의식을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재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이 왜 안 오냐라고 하니까 뭐 자기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큰 치성을 하래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900만 원에 달했던 상담과 치성 비용.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 후에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150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뭐 백두산 가서 했다. 이게 백두산이라고? 네. 사진으로만 확인 가능한 치성 결과 가격 대비 부실해 보였습니다. 의식에 직접 참여하려 해도 한사코 무속인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자기네들 어차피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새벽에 시작하면 운전하기도 제가 많이 위험하고 귀신씨이고 험하다. 너 오다가 돼지나 고라니 뭐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 절대 오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사랑과 이별 앞에 울고 웃는 청춘들. 신종 무속 행위가 간절한 마음의 빈틈을 노립니다. 재회가 돼가지고 수년을 다시 연애를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은 결혼인데요.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안 걸릴 것 같은 수법도 고학력자들이 많이 당해요. 변호사도 당하니까. 재회 사기 같은 경우는 간절하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 후 상실감이 컸다는 승미 씨. 신락 같은 희망으로 재회 점집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래요? 사진 올리고요. 포샵 좀 많이 하고 예쁜 척 많이 하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일주일 반응을 좀 살펴봅시다.
승미 씨에게 소위 처방전을 제시한 무속인. 부적 등의 대가로 높은 비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걔가 완전히 저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죠. 완전히 떠났으면 처방전이 안 나와요. 혹시 그 중에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면 처방전이 안 나오죠. 아예 안 넣지. 말로 넣어요. 그래 한가하진 않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보내주신 금액은 최대한 맞춰서 오늘 일부라도 보내준다면 내일이라도 진행해줄게요. 제가 돈이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서 확인하고 해서 보내줘요. 울지만 말고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사람을 잡아오지. 잡아와도 지켜야 되잖아. 무속인을 믿고 9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당 점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의 집. 2층으로 올라가자 불상이 가득한 신당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나타난 담당자. 그런데 자신은 무속인이 아니라고 소개합니다. 저희는 승려예요. 10년 이상 돼 승려예요. 소수증명서하고 다 갖고 있거든요. 부처님한테 지성을 올려라. 이거 안 올리면 뭐 너희 큰일 난다, 다친다, 뭐 죽는다 이렇게 저희는 강요를 한 번도 안 해요. 성인인데 인지 못해요? 신자들의 뜻에 따른 종교 행위였다는 입장. 지성의 비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보기에는 130만 원짜리 어떤 치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말고 기름값, 톨비, 그다음에 식대, 4명 식대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런데 4명 사례비면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이거 하면 이미 100만 원 초과했네? 그죠? 그런데 장 봤죠? 이미 130만 원 초과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벌어놨던 그 재산하고 다 팔아가지고 대출받고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준비하는지 뭔가 거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회 점사가 전통 무속 신앙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재회굿이라는 건 과거에는 없었죠, 당연히. 무속의 세계관, 전통적인 이제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거든요. 떠나간 인연은 떠나간 건데 그거를 다시 만나게 해준다? 그걸 빌미로 구슬하고 돈을 받는다?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고 문화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오늘 처음 들어봤어. 재회굿이라고 하는 자체도 내가 처음 들어봤고. 네. 그 뭐 이름을 누가 용어를 만들었겠지. 참나 아주 콘텐츠가 많네. 재회굿.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재회굿. 민필름이 대본 쓴 거. 불안을 자극하는 무속 비즈니스. 사람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듭니다. 엇박이나 반말, 윽박 지르는 무당 이런 것만 좀 조심해도. 그러니까 이게 겁박을 하면서 굿을 권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기꾼이죠.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낙태한 적 있니? 유산한 적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약점 잡아가지고 돈을 빼먹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위해 제작진이 탐문한 한 점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캐묻습니다. 물어볼게요. 뱃속에서 없어진 아기가 있어요? 언제요? 혹시 아기가 하나 달고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그 예전에 있냐고.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수술했었는데 그게 그리고 주눅이 좀 들어있었어. 무속인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거짓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았습니다. 이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뭘 하느냐, 남한테 미움을 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자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 같은 경우는 가르는 현금도 상관없고 4,500 생각하셔야 돼요. 지성은. 네. 그리고 국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일단 넘어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집 안 좋은 거 뭐 한 걸 제가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점집도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자 다른 가족들도 위험하다고 겁을 줍니다. 출조상에 나와요. 네. 나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본인 집 풀어야 돼요. 비용은 비싸요. 근데 내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비용은 2천만 원 들어가요. 집에서는 절대 망설이는 제작진을 설득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니 목숨만큼. 네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니? 그렇게 하시면 엄마도 살고 본인도 살고 동생도 살아. 그런데 문제는 무속 사기 피해를 주장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통상 이제 사기죄라고 하는 거는 형법 347조 1항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에 격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제 그 무속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기망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무속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과학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정신 세계를 다루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정신적인 위안이 1차적인 목적이지 우리가 목적 달성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런 기본 정신 때문에 그 기망에 대한 범위가 축소돼 있습니다. 무속 관련 형사 사건의 1심 무죄율은 9.8%. 일반 형사 사건보다 10배가량 높습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무속인을 만날 수 있는 시대. 이들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는 걸까? 제작진이 직접 온라인 점집 플랫폼에 상담사 등록을 시도해봤습니다.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전화로 이뤄진 면접. 제가 테스트를 대신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고객한테 어떤 정보 받으세요? 저 처음에 생년이랑 월까지 받아요. 그럼 제 거 불러드릴게요. 올해 이동수가 보이는데 이제 이게 직장에서 이동수일 수도 있고 꼭 안정적으로 한 직장에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한데 너무 잠깐만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손쉽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네. 서류와 전자 필요한 거는 저희가 30분 안으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테스트는 합격을 한 건가요? 네. 아. 네, 맞아요. 합격하셔서 서류 안내드린다고 한 거예요. SNS를 이용해 무속인이 되는 건 진입 장벽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제작진이 만든 무료 채널에서도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점사를 요청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점사를 봐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단연 화두는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였습니다. 취업과 연애 등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는 사회초년생. 하지만 무속인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대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답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미래도 좀 아시고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은 내가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무속인들한테 의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불안으로 자라는 무속 비즈니스. 무당을 양성하는 학원 또한 성업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장구와 춤사위 등 굿하는 기술을 주로 알려주는 곳. 하지만 돈만 내면 무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주를 배워야 되니까 재주를 수영이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제자한테는 그런 걸 다 그 돈 좀 해주죠. 돈 주면은 제자 되는 것부터 초급반은 마스터까지는 제가 7에서 8을 받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사주를 열어본다면은 시대의 사주는 분명히 맞아. 그렇지만 어떡하니 친정만 살아 계세요? 키가 자그만하신데 언니랑 할머니가 언니랑 비슷하게 생겼어. 본인이랑 할머니 그 할머니는 울기만 하고 있어. 내 목숨을 돈으로 사라 그랬어. 그렇지 않으면 뒷골이 땡겨서 뒤로 자빠질 일이 있으시고 여기가 가슴 쪽이 조여와서 심장이 멎는다 소리가 나온다 소리지. 업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속 시장의 변질로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신앙 무속의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 어디 감히 신을 빙자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올바르게 가는 무당만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신령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참된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무속 사회가 너무 혼탁해지고 너무 어지러운 것은 무당들이 사조라는 인식이 안 가져 있어요. 내가 무당으로서 사회에 어떤 사명감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무속 단체에서 시켜야 돼요. 1년이라도 가르쳐야만 현재 이렇게 피해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무속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무속은 한국의 가장 오래된 민중신앙이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체계화된 사제교육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무당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없는 데다 단체가 있다고는 하나 가입의 강제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속업계 스스로가 시대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관심과 각성도 필요합니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에 등록된 무속인 수는 만여 명.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무속 행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는 사이 무속 사기가 진화하며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속이 오랜 핍박 속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한 건 민중의 고통을 위로해온 역사 때문일 겁니다. 건전한 무속 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권 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